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삼성은 전고체 배터리 경쟁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파일럿 생산 라인은 실험실 시제품을 전기차 배터리로 전환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이 이러한 시설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재료 수준에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상용화 경로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전고체 배터리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해질에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는 유기용매로 만들어진 액체 전해질을 사용합니다. 이 액체들은 충전 및 방전 시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도록 돕지만 휘발성이 강하고 단락을 유발하는 덴드라이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김장할 때 김치 국물이 넘치거나 오래된 전자제품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의 접근 방식은 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 황화물 또는 산화물 기반 전해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온 전도가 액체 대신 결정질 또는 유리질 재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는 발화 위험을 없애고 덴드라이트 성장을 억제합니다. 마치 튼튼한 한옥기와가 비바람을 막아주듯 고체 전해질이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이는 거죠.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티리얼즈의 황화물 전해질이 통제된 조건에서 액체 전해질과 맞먹는 수준인 센티미터당 최대 10mS의 전도도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마치 한류 스타가 세계 무대에서 K-팝의 위상을 드높이듯이 고체 전해질이 배터리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삼성 SDI가 발표한 파일럿 라인에는 고체 전해질 시트를 대량으로 압착하고 소결하며 층층이 쌓는 장비가 포함됩니다. 이 공정은 리튬 함유 화합물을 불활성 조건에서 분쇄하고 혼합하는 분말 합성으로 시작됩니다. 이 분말들은 압력과 제어된 가열을 통해 얇은 시트로 압축됩니다. 고체 전해질 필름이 생산되면 파우치셀과 유사한 방식으로 양극 및 음극층과 함께 적층됩니다. 액체 시스템과 달리 용매를 주입할 필요는 없지만 연속적인 이온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압 본딩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럿 라인의 기계들은 글러브 박스 인클로저, 질소 분위기 챔버, 오염을 최소화하는 자동화된 핸들링 로봇을 갖춘 반도체 제조 장비와 유사합니다. 삼성은 순수 리튬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은탄소 복합 음극재를 테스트했습니다. 이 혁신은 2020년 네이처 에너지 학술지에 발표되었습니다. 리튬을 탄소 매트릭스에 분산시켜 음극이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손상시키는 부피 팽창을 피하게 합니다. 양극 화학은 니켈, 코발트, 망간, 산화물 그대로이며 오늘날의 괴너지 리튬 이온 배터리 팩과 유사합니다. 고체 전해질은 리튬이 필라멘트형 덴드라이트를 형성하지 않고 이동하도록 보장하여 일반적으로 분리막을 뚫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이는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보다 더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험실 테스트에서 수명은 1000번 이상의 충방전 사이클을 넘어섰으며, 이는 초기 전기차 시제품의 충분한 수준입니다. 파일럿 라인은 코인셀 프로토타입과 차량에 적합한 대형 셀 사이에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의 연구원들은 코인셀 수준에서 900와트/시 리터의 에너지 밀도로 1000회 이상의 충전 사이클을 시연했습니다. 이는 실험실 결과이지만 이를 확장하려면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대형 전극 시트에 고압 접합을 적용할 수 있는 제조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파일럿 라인에는 롤투롤 코팅, 정밀 정렬 시스템, 그리고 전해질 시트의 균열이나 공극을 스캔하는 광학 검사 장치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제조 파트너가 공급망을 신뢰하기 시작하려면
8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로 여겨집니다. 삼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토요타와 퀀텀스케이프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합니다. 토요타는 2027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용 전고체 배터리를 제한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의 지원을 받는 퀀텀스케이프는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의 세라믹 분리막을 사용하여 15분 만에 80%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비교해보면 각기 다른 재료 선택과 설계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토요타는 황화물 전해질을, 퀀텀스케이프는 산화물 세라믹에 집중하고 있으며 삼성은 황화물 전해질과 독특한 은탄소 음극을 결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상용화를 위해 여러 기술적 경로가 시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솔리드 파워와 대만의 프로로지움 또한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의 프로그램에 더욱 경쟁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는 습기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황화물 전해질은 수증기와 반응하여 독성과 부식성이 있는 황화수소 가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은 반도체 공장과 유사한 통제된 건식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장비 적응에 유리합니다. 밀폐된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은 비용과 복잡성을 증가시키지만 안정적인 전해질 성능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인센티브는 수원의 첨단 건식 환경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작동 원리는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리튬 이온이 양극을 떠나 고체 전해질 격자를 통해 이동하며 음극 매트릭스로 삽입됩니다. 동시에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흐릅니다. 방전 중에는 이 과정이 역으로 진행됩니다. 고체 전해질은 기계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덴드라이트가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폭주의 위험 없이 더 높은 전압과 에너지 밀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MIT 연구진은 Journal of the Electrochemical Society에서 적절하게 소결된 황화물 격자 내 이온 이동성이 산곤에서 센티미터당 3mS를 초과할 수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액체 전해질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삼성의 파일럿 라인 생산 능력은 대규모 배터리 공장에 비하면 아직은 소박한 수준입니다. 초기 생산량은 기가와트시보다는 메가와트시 단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즉각적인 대량 시장 공급이 아니라 장비, 품질 관리 및 통합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율이 입증되면 더 큰 규모의 공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0년대 소니가 실험실 프로토타입에서 소비자 가전 제품용 배터리 팩으로 전환하고 이후 전기차용으로 확장했던 리튬 이온 배터리의 발전 과정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2026년 시제품 팩은 삼성에게 현대, BMW와 같은 자동차 파트너들에게 신뢰성을 입증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전고체 배터리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20에서 5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높은 전압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며 냉각 시스템을 덜 필요로 하여 더 간단한 팩 설계가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이는 동일한 주행 거리에서 더 긴 주행 거리 또는 더 작은 배터리 팩을 의미합니다. 무게가 중요한 항공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지역 항공기의 하이브리드 또는 완전 전기 추진 시스템 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응용 분야를 탐색하기 위해 배터리 2030 플러스 이니셔티브해 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여기에는 프랑스와 독일의 항공 배터리 시범 연구도 포함됩니다.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원자재 비용은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은은 흑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삼성의 은탄소 복합 음극재의 사용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수명은 계면 안정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고체 전해질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항을 증가시키는 미세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 연방 공과대학교 취리히 공과대학 ETH 슈릭 이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인산 리튬과 같은 계면 코팅이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러한 코팅 기술을 파일럿 라인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배터리 수명은 2000에서 3000 사이클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는 10년 이상 보증되는 전기차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열 관리 또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전고체 전지는 화재에 덜 취약하지만 온도가 균일하지 않으면 전류 분포가 고르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선된 팩 수준의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은 전고체 팩의 3차원 열 모델링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파일럿 라인은 사이클링 중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센서 통합을 포함하여 열 설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일럿 생산 라인이 단순히 셀 화학을 넘어 시스템 수준의 문제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어플라이드 에너지와 같은 학술지들은 작은 온도 변화만으로도 전고체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지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고체 배터리를 전략기술로 지정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모든 재정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 않고도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경제 산업성은 토요타와 파나소닉의 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 배터리 연합이 퀀텀 에스케이프 및 노스볼트와 같은 기업의 전고체 연구를 위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부가 전고체 기술을 에너지 독립과 차량 전동화 모두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니켈 수소 배터리와 초기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과거 세대의 배터리들을 살펴보면 유용한 비교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니켈 수소 배터리는 튼튼했지만 에너지 밀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기 리튬 이온 배터리는 더 높은 에너지를 제공했지만 더 나은 분리막과 전해질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안전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러한 발전의 다음 단계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과거 배터리 화학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제조 및 재료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 왜 파일럿 라인이 개념과 시장 사이에 필수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긴 채택 곡선이 보여주듯이 전환기에는 종종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고체 배터리는 더 간단한 팩 디자인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더 길어지기 때문이죠. 만약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2배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면 차량 수명 동안 교체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총 소유 비용을 낮춥니다. 특히 차량 관리 사업자나 에너지 저장 장치 공급 업체들은 배터리 수명에 매우 민감합니다. IEEE 스펙트럼의 연구에 따르면 제조 수율이 안정화되면 킬로와트 시당 비용이 액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수 장비의 초기 자본 비용을 극복하고 황화물 파우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토요타, 퀀텀스케이프, 삼성 외에도 미국에는 솔리드 파워, 대만에는 프롤로지움 같은 회사들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이미 포드와 BMW의 평가용 셀을 공급했고, 프롤로지움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데모팩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구도를 보면 여러 회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시연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양산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삼성의 강점은 전자 및 반도체 분야와의 수직 통합인데, 이는 정밀 제조 및 공정 자동화 규모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술 협력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진들은 산화물 전해질의 이온 확산 메커니즘을 연구해왔고, 스탠포드 팀은 고분자 복합 전해질을 탐구했습니다. 삼성은 비록 황화물에 집중하고 있지만 연구의 교차 교류는 확실히 발전을 가속화합니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나 저널 오브 파워 소스 같은 학술지들은 비교 연구를 자주 게재하며, 이는 산업계가 설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외부 연구를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실패한 접근 방식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유망한 새로운 기술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협력 연구 계약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적인 영향은 차량을 훨씬 넘어섭니다. 전력망 저장 장치도 또 다른 잠재적인 응용 분야입니다. 여러 날 동안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해 흐름 전지 및 철공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지만, 전고체 전지는 일상적인 충방전 응용 분야에 적합한 긴 수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5,000에서 1만 사이클에 이르면 전고체 팩은 상업용 건물이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럿 라인은 차량 팩 형식뿐만 아니라 정지형 사용을 위한 모듈형 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삼성은 이미 두 시장 모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용이 절감된다면 2030년대 초부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채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유망한 기술을 확장하기 위한 가시적인 단계를 보여줍니다. 실험실 코인셀에서 파일럿 규모의 시트 공정으로의 전환은 실제 엔지니어링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합니다. 삼성의 접근 방식을 토요타와 비교하고 퀀텀스케이프, 솔리드 파워 등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경쟁하는 재료와 전략들이 난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학술 연구, 그리고 기업 투자가 합쳐져 2020년대 후반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